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댁의 진심을 알게 되어 버렸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좋은 시댁이라 생각했고 제 삶에 불편함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그러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한 말씀 드리면 시어머니는 당당한 목소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는 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는 절대로 너한테 부담되고 싶진 않아. 나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내 한 몸 건사할 수는 있다.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니들한테 절대로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돈이 없지 가업까지 없는 건 아니야.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었는데 며느리한테 빌붙을 그런 사람 아니다. 너 괜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랑 절대 못 살아. 그리고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그러니 혼자 잘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결혼한 지 이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아이는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요즘 주변을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에 실감이 더 가기는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언니나 올케를 보면 짠함과 동시에 낳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구나 하고 소심하게 저를 위로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아이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 뜻을 따라 주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댁이라고 해서 제게 거드름을 핀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나중에 내가 시댁을 떠안을 일은 없겠구나 단정 지었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게 그리 말을 했었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다. 시댁하고는 별개로 보면 된다. 원래부터 우리는 개인 플레이를 했었던 집안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나이 먹고 수족 힘들어질 것 같으니 초심을 잃었었던 것이었을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 모르게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저를 속여가면서 뒤에서 요상한 짓거리를 꾸미고 있었더군요. 대략 2년 전부터 남편은 제게 부쩍 그랬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리고 얼마 전엔 처음으로 자기 엄마가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자기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고 제게 그러더군요. 강한 사람이고 뭐든 이겨낼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니 자기도 깜짝 놀랐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짐짓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제가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모른 척 해주었었습니다. 저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아른 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제게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였던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말이지요. 마치 제가 동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가 정말 힘들기는 한가 보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요즘엔 왜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빌 수도 없고 엄마가 자기 인생 한탄을 하더라고. 자기도 쉬고 싶대. 장모님 이야기하면서 같은 나이이고 자식 다 키운 입장이 똑같은데 장모님은 그리 편하게 사시는데 왜 자기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든 거냐고. 그동안은 사는 게 그나마 나았으니까 참아왔던 것 같은데 이젠 엄마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 아, 정말 엄마가 울면서 그리 말하는데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눈치는 챘겠지만 사실 엄마한테 빚이 좀 있더라고. 일을 하면서 위약금을 엄마가 해결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 빚을 좀 내셨고 그리고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대출을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게 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액수가 크네. 모두 다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아, 나도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엄마도 이제는 솟아날 구멍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실 짓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기야, 우리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하냐? 처음 결혼했을 당시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본심.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해도 되기는 했었습니다. 힘드셨겠죠. 아직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생활비를 걱정하고 가게 경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건 당신 인생 한스러웠겠지요. 그런데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 이리 하면 안 된다. 나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시어머니 마치 먼 날의 일처럼 혹은 남의 일처럼 방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아주 가끔씩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소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나중에 우리에게 기대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결국엔 우리 짐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소비를 줄이시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무심한 말을 했었고 시어머니는 괜히 제가 오지랖을 떠는 것 같다고 기댈 생각도 없는데 오해를 한다고 그리 말을 했었던 분이었지요. 하물며 시동생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었지만 만날 때마다 저는 그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만한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때론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기는 했었지요. 저희 집과 비교하면서 말이지요. 부모들이 아무리 싫다 손사래를 쳐도 알아서 자식들이 용돈은 챙겨줘야 하는 법입니다. 돈 싫어할 부모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부모님 넉넉하게 노후보장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용돈 드리면 그리 좋아라 하신다. 그리고 가끔은 용돈 좀 더 달라고 자식들에게 볼멘소리를 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글이 일렀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돈이 궁하시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 무조건 괜찮다고만 말하면 자식들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떳떳하게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자식들도 책임감이 생기는 법이다. 무조건 괜찮다고 짐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두 아들들 또한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자기들은 시어머니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리 말을 했었고요. 저만 잔소리쟁이 되었었고 저만 돈돈거리는 속물쟁이가 되었었는데 종종 거리면서 말하는 제게 항상 그들은 괜찮다, 걱정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었고요. 남편의 저 말에 저는 처음부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얼 의도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충분히 알 것만 같아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고 그리 힘들어서 어찌하시냐, 빚 정리하시느라 고생 되시겠다. 그래도 아버님 이야기는 그리 하는 것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제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 제가 시댁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로 선을 그었던 남편이었었는데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어머니 힘든 점을 그리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속내인지 뻔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입을 통해 그런 말을 듣고 싶었겠지요. 최대한 빚을 갚아드릴 수 있는 만큼은 갚아드리자.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오자. 분명 그 말이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다지 선한 며느리,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었을까요? 분명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저거라는 것을 아는데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동안 그들이 어찌 소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가 떠올려지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누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누가 얼굴에 뭘 했다 싶으면 늙을수록 더 얼굴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보다 미용에 더 신경을 썼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물며 관리하고 화려한 옷 즐겨 입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엄마의 모습을 빙빙 돌려가면서 비꼬던 것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의 검소한 옷차림을 너무 단촐하다 비웃었었고 각종 시술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엄마의 맨 얼굴을 여자로서 관리를 못하는 마치 자격 미달인 여자인 것처럼 깎아내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거망동할 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시어머니 의견에 동조를 해서 침묵했었던 것이 아니라 대꾸 가치가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고 분명 나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 믿어보마. 그리고 나는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 바로 잡기를 원했지만 그 청을 거절한 건 너희들이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게 짐을 얹으려고 한다면 차갑게 거절을 해주겠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속으로 저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 흥청망청 쓰고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시댁이니까요. 시어머니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장남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어머니 책임을 지는 것은 도리인 것이다 라고 그리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장남에게 의탁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순리 있다 라고 뼛속 깊이 빈대시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쩍 시어머니 이야기하는 남편에 이어 시동생도 남편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제가 압박을 가하더군요. 항상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시어머니 고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련한 팔자라는 둥 그런 이야기들 말이지요. 세상 시어머니들은 어쩜 그리도 가련한 인생을 사신 건지 세상의 시어머니들 아들 낳은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저리도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들이니까요. 형수님,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아, 예전에 그렇게 강하던 분이 부쩍 기력도 떨어지신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더 지쳐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아, 이런 말 하면 형수님이 부담 되신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속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수님,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자기 엄마 걱정된다는 남편과 시동생 두 아들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제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실질적인 며느리의 삶인 건가요? 장남과 결혼을 한 며느리라면 한 번쯤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관문인 걸까요? 제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들이 괘씸했습니다. 얄미웠어요. 시동생의 말에 하나하나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꾸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기 싫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 사람들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일이 해주겠지. 그동안은 거들은 피우면서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큰 소리 쳤었지만 늙어 기운 떨어지면 당연히 며느리가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이 역겨웠습니다. 말이 좀 과한가요? 그런데 저 같은 상황이라면 그 누가 저들을 역겨워하지 않고 징그러워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편, 시동생은 제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반면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냐가 아니라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며느라, 나 많이 지쳤다. 네 아버지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더 이상 일하는 거 싫다. 나도 집에서 쉬고 싶고 평생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자식들한테 의탁해서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팔자가 너무 서럽다. 너한테 이런 부담 절대로 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도 은연중에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니? 너한테 도움을 좀 청해야 할 것 같아. 나랑 네 아버지 니네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루 이틀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랑은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어찌저찌 해서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었는데 아유 나도 이제는 늙어서 기력이 다 떨어졌나 보다. 내가 버틸 힘이 없어. 나 좀 책임져 줘라. 그리고 네 아버지 병수발 나 너무 힘들다. 내 남편이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어. 물론 이런 소리 너무 듣기 싫겠지. 그리고 무슨 염치로 지금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야. 네 마음 모르는 바 아니다. 아니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최악인데 이 최악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솟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 일하는 건 네 아버지 병수발 드는 거 나 너무 힘들다. 같은 여자로서 나를 좀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겠니? 나라는 사람의 팔자를 좀 가련하게 봐주면 안 되겠어? 며느리 네가 나를 불쌍히 생각하지 않아주면 그 누가 나를 불쌍다 생각하겠니? 나 좀 책임져 줘라. 그리고 네 아버지도 좀 책임져 줘. 같이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혼자 긴 세월 병수발 하다가는 내가 먼저 저 세상 갈 것 같다. 부탁이다. 이런 말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나 좀 책임져 줘라. 우리 노부부 좀 책임져 줘라. 응? 며느라. 여러분들이 시어머니의 저런 부탁을 들었으면 과연 어찌했을까요? 그리 하겠다 답을 줬을까요?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책 구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건 남녀지간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여자는 모든 걸 쏟아붓고 결국엔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는 존재이다. 감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는 처절하고 너덜너덜해지면 그 여자는 버림받게 된다. 결국 여자는 이용만 당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저를 이용하고 시어머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으니 네가 받아들여라. 네가 어쩔 것이냐. 이게 네 운명이고 팔자인 것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조용히 부탁하는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니까 시댁 건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이지요. 저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가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간 꾸준히 개선을 해야 한다 말했어요. 그걸 모르시는 바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머니도 제 입장을 좀 고려해 보시겠어요? 어머니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만일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면 제 처지가 어찌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 들면 제가 그런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님 병수발을 나눠하면 수월할 것 같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며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 책임져 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책임 못 져요. 그러니 제게 매달리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모진 소리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저야말로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에게 거절을 한 그날 저녁 남편은 시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읍소를 했습니다. 제발 생각을 좀 고쳐 먹어 달라고. 제발 며느리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거둬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아, 형수님, 제발 생각을 좀 달리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막무가내로 엄마, 아버지 이 집으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형수님 눈치 보고 있잖아요. 아, 이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형수님한테 불편 끼칠 일 없다는 겁니다. 형수님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모두 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빌게요. 엄마, 아버지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머리 숙여 빌게요. 아, 제발요, 형수님. 이렇게 저희가 좋게 나올 때 형수님도 허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엔 이 집으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형수님도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며느리로서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셨고 며느리면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요. 좋게 좋게 넘어가시죠.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시동생만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지만 말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기진맥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군요. 옆에 시동생은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 뒤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어머니를 모시던 아버님을 모시던 이미 나 빼고 이야기 다 끝마친 것 같은데 당신들이 뜻대로 하도록 해요. 하지만 나는 낄 생각 없어요. 이런 파렴치한 짓에 나는 동조할 생각 없으니 니들 엄마 그리 불쌍하면 니들이 알아서 보살펴 주도록 해. 니들 아버지도 병섭을 함께 하면서 천년 만년 살아보도록 해. 남인 나한테 달라붙고 매달리지 말고. 내가 니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가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상대가 되어야만 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런데 니들은 수준 이하다. 그래서 나는 니들을 욕하고 싶지도 않고 니들하고 관계되는 것도 싫어.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저는 지금 친정에 있고 제 이야기가 언제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일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요. 시범은 모시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 싶은데 시범은 모시는 것이 당연하단 말하는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왜 이리도 싫은 걸까요? 제가 아이를 낳았으면 저 또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는 그게 그렇게 죽도록 싫은 걸까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만 잔뜩 지어놓은 시어머니,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성격만 더 고약해지는 시아버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 남편과 시동생, 제 얼굴만 빤히 보고 제 도움의 손길만 바라는 그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이리 때처럼 보입니다. 다들 제게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알겨 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몸서리치기 소름 끼칩니다. 이혼을 하기 싫어서 연락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 피하고 있는 거랍니다. 감히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 그리고 며느리 되시는 분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과한 처사였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처사였을까요? 저는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기적인 겁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